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인탐정 예비 후보생들. 자, 이제 재미나게 또 신나게, 탐정법 3강으로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앞 타임에 제가 그 탐정의 철학이나 이런 얘기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제가 뭐 다른 교수님들하고 좀 중첩되는 내용이 있지만, 뭐 저도 저 나름대로 10년 동안 탐정을 연구한 학자로서 제 철학이나 이 내용들을 자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5과목이 아마 그 우리 탐정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 머릿속에 있는 걸 다 쏟아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장에는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과 자격 운영이라는 주제로 이게 하나의 챕터로 탐정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탐정과 관련해서 어떤 그 면제 대상이 있는지, 그리고 면제 대상 관련된 어떤 사람들이 또 적용이 되는지를 하는 과정에서 그 사법경찰에 대한 좀 이해의 폭을 넓히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격운영 관련돼서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앞 시간에는 뭐 시험에 뭐 부정시험 행위자나 뭐 이런 내용 나왔잖아요. 그 이외에 또 다른 내용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시험의 일부 면제, 그러니까 1차, 2차 시험으로 진행된다고 되는데 이건 경비지도사의 어떤 그 상응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차 시험 과목을 면제, 그러니까 1차 시험 과목이 통상적으로 이제 3과목 정도나 4과목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면제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죠. 이것도 과정을 설명드리면 좀 복잡하실 거예요. 첫 번째, 경찰 공무원으로서 여기는 해양경찰관도 해당이 됩니다. 그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경찰관이라 하면 그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즉, 육지에서 근무하는 일반 경찰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육경이라고 저희끼리 약칭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길 가다 보시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경찰청 소속 경찰 공무원들 있잖아요. 이들을 경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해양경찰이 따로 있잖아요. 해양경찰청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해양경찰청에 있는 경찰관들도 육지에서 근무하는 경찰하고 동일한 경찰관입니다. 그래서 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해양경찰관으로서 수사, 정보 등의 유사 업무, 종사 경력 10년 이상인자. 그러니까 경찰관으로 뭐 30년 근무하고 이런 건 다 관계없고요. 수사 업무 또는 정보 업무 등 유사 업무, 즉 그 쉽게 얘기하면 뭐 조사 관련된 업무 있잖아요. 이런 업무를 경력으로 선입을 해갖고 10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1차 시험이 면제되도록 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옛날 얘기 좀 해드리면 기가 막히실 건데, 초기 법안은 말도 안 됐어요. 초기에 그 2000년대 초반이겠죠. 그때 나온 법안 내용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때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그 일반인 아예 못 나가게 돼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시험 1차 시험 면제자 자체가 어마무시한 게, 경찰관 같은 경우는 경정 이상이라면 무궁화 3개를 얘기해요. 그래서 경찰서의 과장급 이상으로 그만둔 자들만 뭐 1차 시험 면제하도록 돼 있어서 경찰의 반발을 불러왔고요. 당시에는 자동승진도 경위 자동승진 제도가 거의 처음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 헌병 있죠. 헌병 같은 경우가 아주 진짜 더 기가 막힌데, 중령 이상으로 헌병 수사관으로 예판한 자라고 하는데, 중령 이상이면 몇 분 되시겠어요, 헌병에. 그죠? 헌병은 대부분이 부사관을 주축으로 수사관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사관은 올라가 봐야 준이 아니에요. 그죠? 예, 원사나 준인데, 그 중령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또 국방부에서 또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특별사법경찰관 있죠. 검찰수사관이나 이런 분들이나 특별사법경찰관 같은 경우에는 5급 사무관 이상으로 이제 퇴직한 자, 제대한 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당시 처음에 그 탐정법이 초기에는 정말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그 법률로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그 쉽게 얘기하면 그 조직 내에서도 기득권 세력들만 딸 수 있는 자격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당시에 법안이 나왔지만 절대 다수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그런 법안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뭐 통과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현 법안이 가장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사 및 정보 또는 이거 유사한 관련 업무, 종사 경력 10년 이상을 자를 대상으로 뭐 법률에 대해 형법이나 이런 거 뭐 물어볼 필요도 없고요. 뭐 범죄 심리는 뭐 거의 뭐 학위만 안 받았다 뿐이지 10년 정도 수사하시면 거의 저보다 난 범죄 심리학자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인정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검찰청 직원으로서 수사 정보 등 역시 마찬가지로 10년 이상 경력자에 대해서도 역시 면제 조항이 규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정보원 같은 경우도 수사 업무나 정보 업무 있잖아요. 이 유사 업무를 종사한 경력자에 대해서 10년 이상 경력자에 대해서 역시 그 탐정법을 탐정 1차 시험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 일부 반발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찬성하는 입장 측에서 왜 말씀드리냐면 TO는 제한해야 돼요. 무조건 다 딸 수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TO는 좀 제한해야 될 것 같고요. 이분들이 왜 이렇게 필요하냐면 지금 보시면 경찰 나와 있죠. 해양경찰 나와 있죠. 검찰청 나와 있죠. 국가정보원 나와 있잖아요. 이것만 해도 우리가 조사할 수 있거나 수사할 수 있는 4대 기관이라고 보는데 이 기관에 계신 퇴직자분들이 이 아주 우수한 자원이죠. 우수한 자원들이 1차 시험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2차 시험에 전력을 하셔서 탐정 면허를 따시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적 영역의 어떤 인프라나 인포메이션 그다음에 노하우 등이 급속도로 단기간 내에 민간 탐정 영역으로 이분들의 노하우가 저는 이입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일부 학자분들이나 또는 응시자나 현직 지금 탐정들도 얘기를 하시지만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분들의 노하우가 민간 조사에 접목이 된다면 저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찬성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초기에 나왔던 것 같이 무슨 경정 이상, 5급 이상 사법경찰관, 그다음에 무슨 중령 이상 헌법형수사관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 이제 면제 대상자로서 군 수사기관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헌병, 기무, 정보사 정도를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사 정보 업무를 하신 군 유경력 수사관들 10년 이상인 경우에도 1차 시험 면제 대상으로 현재 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양경찰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경찰관과 해양경찰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종류가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법안의 초기 모형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찰, 해양경찰, 철도사법경찰이라고 아시죠? 저기 특별사법경찰 중에 꽤 규모가 큰 조직인데요. 지금 현재는 한 600~700분 되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이분들 철도사법경찰도 숫자가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경정 이상, 즉 무궁화 3개 이상인데 그거 쉽지 않죠. 처음에 나온 내용이고요. 군수사기관은 중령 이상, 검찰과 국정원 및 특별사법경찰은 5급 이상 퇴직자만이 딸 수 있도록 해놔서 당시에 그 상당한 반발이 일었고요. 실제로 지지를 못 받았어요. 지지를 받으려고 하면 계급을 가지고 저는 수사 경력을 판단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순경에서 형사 생활을 시작을 해도 경위까지 한 12~13년 정도 하위직이지만 수사를 했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노하우는 어마어마한 노하우거든요. 거의 백과사전 분량이라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직급을 기준으로 해갖고 탐정시험 1차 면제를 하는 구태는 다시는 답습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역시 고위 수사 경력직이나 아주 높은 관리자, 고위 관리자급에 계신 분들이 많이 따기 위한 자격증은 절대로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법경찰은 이제 법상으로 되어 있는 이제 사법경찰을 얘기하고요. 특별사법경찰 같은 경우는 그 전문성을 요하는 그 특별수사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수사경력자로 인정이 되는데요. 보시면 식품이나 환경, 공중위생, 청소년 보호, 그 다음에 국내외 원산지 표시 위반 아시죠? 예를 들어서 일본 도미인데 국산 도미라고 속에서 팔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원산지 표시 위반. 그다음에 의약품 중에 짝퉁, 비아그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하는 특별사법경찰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우리 학습자들은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는 경찰 말고요. 우리가 아는 해양경찰이나 일반경찰, 그다음에 군 헌병경찰 이런 거 말고요. 지금 정말로 세밀한 영역에서 수사를 하신 분들이 따로 있어요. 그거는 행정공무원인데 검찰청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을 임명을 해줍니다. 임명을 해주고 그 임명 기간 동안에는 행정공무원이 아니라 사법경찰관으로 수사 업무도 하고 단속 업무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행정공무원보다 수사나 조사한 경력이 훨씬 길다면 이분들도 역시 전문수사관으로 봐서 행정직 공무원이지만 역시 면제 대상으로 좀 적용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하는 제도인데 이거는 이제 행정공무원이지만 특별하게 사법경찰관으로서 임명을 해서 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인 사법 위임 제도를 얘기를 합니다. 즉 검사의 수사권을 이제 위임을 해준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형사소송법 제 197조에 보면 특별사법경찰관리라고 해서요.
산림, 해사, 해양 업무 관련된 걸 얘기합니다. 전매, 세무, 군 수사기관, 기타 특별사항에 대하여 타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에 대한 범위를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직무 범위에 관련돼서는 개별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특별사법경찰 중에 가장 좀 희한한 게 뭐 아시길지 모르겠는데 그 저작권 경찰도 있어요. 저작권 경찰이 뭐냐면 저작권법 위반 있죠. 남의 책을 복사해서 판다든가 이런 거 있죠. 요것만 단속하는 경찰이 또 따로 생겼고요. 그 다음에 전형적인 특별사법경찰로 가장 많은 게 산림경찰 아시죠? 국립공원 관리공단 직원도 사법경찰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공단 직원인데도 뭐 불을 피운다든가 아시잖아요. 저기 건조기에 가서 불 피우면 큰일 나잖아요. 산에서. 그래서 국립공원에서 뭐 불을 피워서 밥을 지어 먹는다든가 그 다음에 그 무속인들 아시죠? 무속인들 킬러가 이런 표현에서 죄송한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무속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이에요. 이분한테 걸리면 막 1,000만 원 이상의 벌금 나오고 막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직무 범위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상의 준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지명 대상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 환경, 원산지 위반, 교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정을 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헷갈리시는 게 뭐 특별사법경찰관은 관이 리는 또 뭐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관은 7급 이상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7급, 6급, 5급, 4급과 같이 좀 고위직이라고 해서 간부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7급, 6급, 5급, 4급과 같이 어느 정도 지위가 위에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수사하고요. 자기 스스로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그러니까 단독적으로 자기가 조사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사람을 사법경찰관이라고 하고요. 사법경찰리는요. 관짝 빠져요. 리는 사법경찰관, 즉 7급 이상의 간부공무원의 지위를 받아서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사법경찰관의 도장을 찍어갖고 낼 수 있는 쉽게 사법경찰관의 보조자를 사법경찰리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7급을 기준으로 보통 보기 때문에 7급 이상을 사법경찰관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8급, 9급을 사법경찰리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수사를 우리 일반 경찰에서 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수사를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명 분야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식품 관련된 것, 특히 식약처라고 아시죠? 식품의약품안전처 거기 직원이 수천 명이 사법경찰로 지정이 돼 있어요. 가장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이. 그다음에 산림청 같은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사법경찰 아시죠? 뭐 오폐수 방류라든가 또는 뭐 그 국가에서 지정한 하천에서 막 세차한다든가 이러면 갑자기 공무원 아저씨 와서 막 벌금 때리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환경 관련 사법경찰, 특별사법경찰이고요. 원산지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공중위생 관련돼 가지고 위생 관련된 특히 아시죠? 뭐 식당 같은 데서 뭐 불결한 상태에서 뭐 조리를 한다든가 이거 단속하러 오시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의약 관련된 그러니까 중국산 의약을 국산으로 판다든가 또는 성분 표시가 제대로 안 되는 의약품을 유통을 시킨다든가 또는 식약처에서 승인되지 않는 의약품을 또 이렇게 판매를 한다든가 또는 가장 많이 아시겠지만 그 식품이에요. 건강기능성 식품인데 이거 약으로 위장해서 파는 경우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단속해서 처벌하는 것들을 그 의약 관련 특별사법경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소방도 사법경찰 새로 생겼어요. 생겨가지고 아시겠지만 그 소방사법경찰대가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각 소방서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지방소방청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불을 진압하는 과정을 뭐 회방을 놓는다든가 또는 뭐 응급차 119 많이 부르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119 구급대원을 막 폭행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경찰로 안 넘겨요. 거기 소방사법경찰이 따로 있어서 거기서 또 수사를 해가지고 검찰로 송치해버립니다. 이런 것들도 다 수사 경력으로 인정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사법경찰리를 지정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소속 관서의 장, 예를 들어 제가 소방서장이에요. 근데 소방서에 그 소방 관련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소방특별사법경찰이 필요하다 하면 소방서의 장 또는 지방소방청장이 지명제천서를 제출해야죠. 제출해가지고 누구한테 하냐?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가장 검사 중에 높은 분이죠. 그 지역에서요. 그래서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의견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제출하면 의견서를 거기 지청장이 작성해줘요. 지방검사장이. 그래서 뭐라냐? 범죄 경위에 조회해보고 이 사람이 수사관으로서 행정공무원이지만 적격하냐 판단을 해갖고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검찰에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지명심의회라고 이게 따로 열려요. 열려가지고 위원장은 이제 부장검사급으로 부장검사님이 하시고요. 거기서 이런 기관에서 특별사법경찰 지정을 요청해왔는데 이게 타당하냐? 예, 이 사람을 그 일반 경찰서에 있는 경찰관과 같이 사법경찰관으로 행정공무원을 지명을 해도 되냐? 이거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적격이 되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다시 이제 검사장한테 넘어옵니다. 그래서 검사장이 소속관사의 장에게 지명권고를 통보하고요. 지명서도 배부해주고요. 신분증도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신분증 제가 봤는데요. 특별사법경찰 신분증이 이제 통일한 규격이 없어요. 다 틀려요. 산림청 자격증이 사법경찰 자격이 틀리고요. 그다음에 뭐 위생경찰도 틀리고 다 틀려요. 그 형식은 다 틀리고 통일로 규격되어 있는 건 없고요. 그냥 관청에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정도의 수준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검찰청에서 그 검찰청 명의로 검찰 수사관 신분증하고 똑같이 만들어갖고 지급하는 추세로 요즘엔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수사 업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건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특별사법경찰의 영역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요. 이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범죄학 같은 데나 이런 거 공부하시잖아요. 하실 때 그 경찰 영역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 아는데 특별사법경찰 영역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혹시 나올까봐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여기 그 산림보호 있잖아요. 산림보호 관련돼서 산림청 수석 직원이 산림경찰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벌채 같은 거 아시죠? 몰래 와서 막 구규림 가서 막 나무 뜯어간다던가 그 다음에 아시겠죠? 구규림에 들어가갖고 그 버섯 같은 거 있잖아요. 약용버섯 막 채취해 간다던가 이런 거 다 위법 사항이에요. 그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사 단속 대상은 여기 나와 있죠. 산림 및 임산물 그 규격 그 다음에 임목 벌채, 예, 벌채 이렇게 막 잘라가는 거예요. 이런 거 임산물의 채취, 뭐 버섯류 같은 거 있잖아요. 함부로 뭐 채취하고 이런 거는 전부 다 그 산림보호 차원에서 산림경찰이 단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식품경찰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해서 사법경찰 지정을 많이 받게 돼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주로 하는 데가 자치정부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라고 최근에 이게 바뀌었죠. 이름이 지방정부로요. 그래서 시청, 또 서울특별시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시도 여기서 광역단체에서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관할 군청, 그 다음에 기초자체로서의 시, 청주시나 안산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시에도 식품위생 관련된 공무원을 검찰청에 신청해갖고 특별사법경찰로 해서 단속할 수 있고 처벌할 수 있고 심지어 구속도 시킬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만약에 시청에 있는 특사경이 너무 심한 위생 사범을 잡아갖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다 집어넣어요?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구청에 있는 식약청 식품위생담속경찰관이 그 구청에 뭐 유치장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에 유치사무에 관한 규칙이 있어가지고요. 관할 근처에 있는 그 경찰서 있잖아요. 경찰서 유치장에 그 위탁 입감을 시키거나 또는 근처에 구치소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구치소에다가 통보를 해서 저희가 구속을 한 상태니까 검찰청에서 영장이 나왔으니 구속을 대행해달라고 해서 대행으로 입감시설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의약품 경찰 같은 경우 약사법 위반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큰 약국에 가보시면 약사 선생님들은 흰 가운 입고 있잖아요. 근데 흰 가운 안 입고 있는 아저씨가 약을 막 주고 막 그래요. 나중에 보면 이게 약국 사무장이거든요. 그분들은 판매용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제용 약이 아니고요. 그냥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진통제 이런 거는 그냥 파는 것까지 뭐라고 안 하는데 조제실에 들어가고 약을 조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약사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단속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마약 관련된 건 또 의약품 사범들이 향정희석 의약품이라고 아시죠? 병원에서 약용으로 쓰는 마약류들이 있는데 이게 불법 유통되는 것을 역시 의약품 관련 사법경찰관이 단속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의료기기 관련돼서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식약처에서 아시다시피 이게 승인을 해주거나 인증을 해줘야 되는데 식약처에서 인증이나 해준 게 전혀 없는데 식약처 인증 필증 옛날 KS 마크 이런 식으로요. 이런 걸 위조해서 붙이고 판매한다던가 또는 식약처에서
뭐 추천한 제품 이런 거 없어요. 식약처에서 미쳤어요. 그런 거 추천하게. 그래서 추천한 제품이다 과대 광고한다는 거 하는 것도 의약품 관련된 사법경찰대에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다시피 광역단체인 시청이나 또는 그 기초단체에서도 역시 그 의약품 관련된 사범들을 적발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계량 특별사법경찰이 있어요. 계량. 이게 뭐냐면 그 아시겠지만 그 계량기 관련돼 갖고 이 계량이라는 거 양을 측정해서 무게를 다는 거잖아요. 이걸 또 속인 계량기를 뭐 이렇게 위조를 한다던가 해가지고 뭐 쉽게 무게를 막 늘린다든가 줄인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계량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관할 구군청에 계량 관련 특별사법경찰을 만들어 갖고 역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여기 계량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죠.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사법경찰이 있어요. 그다음에 문화재 보호 관련돼서 역시 그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관할 구군청도 하지만 문화재청에도 사법경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 소속 직원인데요. 문화재를 갖다가 불법으로 판매한다던가 유통시키는 경우에 이것을 검사의 사무를 위탁을 받아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체포하고 수사하고 그다음에 분실 도난된 그 불법 유통되는 문화재를 압수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사법경찰이 있습니다. 이걸 문화재경찰이라고 합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문화재경찰의 역할이나 역량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문화재보호법이 아주 강력한 법입니다. 따라서 문화재 관련된 특별사법경찰의 활동에 대한 역량이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특히 그 문화재청 직원이라고 하면 우습게 보실 수 있는데 문화재법에 보면 구속된다, 처벌된다, 뭐 깜빵이 집어넣는다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강력한 처벌을 하는 사법경찰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업감독 관련된 사법경찰인데 해경 말고도 따로 있어요. 여기 수산업법이나 어장관리법과 관련돼 가지고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치어를 잡지 못하도록 때 치어가 새끼 물고기잖아요. 잡지 못하는 기간이 있는데 아시잖아요. 그 촘촘한 그물을 써가지고 새끼 물고기가 못 빠져나가게 해서 새끼 물고기 싹 잡아놓는다던가 또는 그 개 같은 경우 옆으로 기는 개 있잖아요. 알을 품고 있는 기간은 잡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알을 낳아야지 또 새끼들이 생기지. 근데 알을 품고 있는 기간에 어미개를 막 마구잡이로 잡아들인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수산업법에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만 담당하는 어업감독 또는 어업 담당 특별사법경찰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좀 아시라고 말씀드려요. 재밌죠? 그 다음에 환경 관련된 거는 특히 여기 나와 있죠. 수질 및 수생태 보존에 관한 법하고요. 대기 관련 있잖아요. 막 매연이 심한 진짜 폐차 직전에 뭐 디젤차를 끌고 다닌다던가. 그다음에 유해 화학 물질 같은 거 뭐 함부로 뭐 유출시켜 갖고 뭐 과거에 이제 모 지역에 불산 유출 사건 아시잖아요. 강산이 유출되고 사람 죽은 사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그 땅을 하나 빌려갖고요. 농지 같은 거 빌려갖고 거기다가 불법 폐기물 갖다가 그 토양을 오염시키는 것들을 하는 것들을 토양환경보전법 이런 것도 있고요. 최근에는 소음하고 진동 관련돼서 공사장이나 특정 시설에서 주변 주민한테 피해 입히는 경우에 이 환경사법경찰이 가서 실제 진동도 측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음 내용도 데시벨로 측정을 해갖고 이거에 관련돼서 과태료나 벌금 아니면 형사 입건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환경사법경찰, 환경특별사법경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많네요. 그 다음에 그 차량 운행 제한 및 도로시설 관리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너무 과적 차량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50톤 무게까지 하고 50톤 넘는 차가 있어요. 그 차가 그 아스팔트 위로 가면 아스팔트 다 깨지겠죠. 그래서 과적 차량이나 무게가 너무 나가는 차량 또는 도로의 안전을 위해서 문제가 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법적인 강제를 하는 그 도로 시설 관리 관련된 특별사법경찰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여기 나와 있으면 뭐 이런 거 있죠. 뭐 과적 운행이나 접도구역 내 지형질 변경, 도로 옆에 있는 근처에 이 자리에 도로로 내버려둬야 되는데 운행을 방해하는 뭐 시설물을 적치하다든가 하는 경우에도 사법경찰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그다음에 교통 관련 사법경찰인데요. 이건 주로 차량 등록 사업소에 조심하셔야 돼요. 차량 등록 사업소에 사법경찰 되게 많아요. 차량 등록 사업소 하면 차량 번호판 받거나 뭐 폐차시키거나 뭐 등록 말소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거 말고도 업무를 많이 해요. 여기 보시면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에 대해서 단속하는 역할도 하고요. 자동차 무단 방치하잖아요. 또 의무보험 가입 안 한 미가입 차량에 대한 단속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특히 차량 등록 사업소나 교통지도과에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들이 담당하도록 이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지도 경찰 같은 경우는 그
뭐냐면 유원지 시설 같은데 뭐 보시면 아시잖아요. 갑자기 좌대 같은 거 있죠. 앉는데 받아갖고 막 자리세 받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들을 단속하는 역할을 하는 게 관광지도 경찰이라고 얘기하고요. 최근에도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1년에 1,000만 명 이상 들어오기 때문에 관광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이 또 중요하게 역할이 되고 있고요. 역시 그 관광 관련된 사법경찰 10년 이상 하시면 1차 시험 면제가 되겠죠. 청소년 보호 같은 경우는 청소년 보호 지도 담당하는 또 경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단속하거나 지도하는 역할들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이 관련된 사법경찰 제도를 확대 운영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인데요. 아까 제가 도미로 말씀드렸지만 이거 상당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왜 그러냐면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어느 정도 규제에 따라서 뭐 쉽게 비료 같은 경우도 불법적으로 너무 센 비료 쓰지 않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 품질 관리 시스템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만들기 때문에 인건비도 비싸고요. 당연히 그 농산물의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죠. 해외 농산물보다요. 근데 해외에서 들어온 농산물을 국산으로 만약에 판다 그러면 국내 농수산물 그 생산업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라고 판단이 돼서 원산지 표시 위반 있잖아요. 이거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고요. 특히 식당 같은 데서 이런 경우 있죠. 위에 원산지 표시하게 돼 있잖아요. 돼지고기 뭐 국산에 놨는데 나중에 그 벨기에산이에요. 이런 거 잘못된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단속하는 역할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해양환경관리경찰, 사법경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방에 관한 소방사법, 특별사법경찰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게 또 강화가 되고 있어서요. 그래서 그 소방 현장 활동의 업무방해나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 소방시설 공사 도급 관련된 의무 위반, 그 다음에 무허가 위험물 저장 및 취급 이런 거 있죠. 뭐 화재 날 수 있는 뭐 유류 같은 거 함부로 이렇게 보관하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 관련해서 소방안전본부 산하에 각 소방 관서, 보통 소방서가 되겠죠. 거기 사법경찰 1, 2명을 지정을 해서 단속 역할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공인탐정 자격제도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는데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의 의무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의무위원회로 우리 탐정법에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뭐가 되어 있냐면 이 목적 자체부터 보시죠. 공인탐정 자격시험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공인탐정 자격제도 운영위원회라고 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만들어놔야 됩니다. 이게 왜 만들어놔야 되냐면 탐정 시험 볼 때마다 이걸 따로 뭐 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상설기구로 만들어서 매해 시험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시험 나온 거 또 나오면 안 되겠죠. 그 문제도 좀 필터링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나와 있는 교수님들의 책자나 연구활동 내용들을 또 탐정 시험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탐정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 사례도 사실 시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부를 해서 아,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는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련된 자격검정 전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공정한 중립적 기관으로서 이걸 만들게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경찰청의 공인탐정 자격제도 운영위원회를 주무관청 내에 설치하도록 법률로 돼 있고요. 이 필요한 내용은 경찰청장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그만큼 공인탐정에 대한 시행령을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도 탐정제도 자체를 허투루 보거나 아주 지금 하급 자격으로 보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다만 여기 이제 하나 독소 조항이 있어요. 독소 조항이라고 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좀 심하다 싶어서 제가 좀 비판 좀 할게요.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자를 위원회 2분의 1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이게 딱 들어가 있어요. 탐정법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제가 이 독소 조항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변호사님들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닌데 그렇다고 변호사가 맞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지금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자를 위원회 2분의 1 이상으로 하면 과반수 이상을 위원 있잖아요. 공인탐정 자격시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예를 들어 10명이다 그러면 5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 임명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변호사 측이나 법무부 측에서 이걸 견제할 목적으로 이 조항을 넣어놓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변호사님들이 많이 필요한 거는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자격검정에 관해서 자격 시험 관련된 연구하시는 학자분들도 있거든요. 이분도 좀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야전에서 탐정 활동을 하시면서 탐정협회 임원으로 계신 분들도 한두 번 들어가시면서 현장 내용 좀 반영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청년 탐정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전부 다 4, 5, 60대 어르신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20, 30대 젊은 탐정도 대표로 하나 넣어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탐정조대 전체 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자격검정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만 사실상 그렇겠죠. 2분의 1 집어넣는다면 변호사들 입맛에 맞는 방식으로 자격시험 계속 운영이 되고 더 심한 얘기 할까요? 시험 과목이 법률 과목으로 다 바뀌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전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법무부에 의한 견제를 통해서 경찰청의 탐정제도에 대한 운영 독주를 막고자 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지만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금 특별사법경찰만 해도 제가 10몇 개 소개했잖아요. 이게 환경부도 들어올 거고요. 탐정들이요. 식약처도 들어올 거고요. 헌병도 들어올 거고요. 심지어 도로교통관리공단 직원도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도 사법경찰 10년 이상 하면 들어올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섹터에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자격증이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 세력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탐정으로서요. 따라서 굳이 견제를 하지 않아도 입직 출신이나 입직 경로가 다 틀리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내부적인 견제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변호사죠. 사실상 변호사를 2분의 1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무리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지만 좀 세게 해봅니다. 네, 다음으로 자격증 및 명칭 관련 금지 조항이 있는데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사실조사나 법률 서비스의 부수적인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양도, 대여하는 건 절대로 금지가 돼 있고요. 또 양도, 대여를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도 잘못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앞서 설레 말씀드렸지만 야쿠자나 미국 같은 경우도 조직범죄단이 일부 프라이빗 인베스티게이션으로 들어와가지고 아주 시장을 교란시킨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어떠한 경우나 하더라도 대여 및 양도는 금지하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탐정과 관련돼서 탐정과 유사한 명칭 사용하면 역시 처벌하도록 이 법에 세부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조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공인조사, 민간조사, 탐경사, 탐지사, 민간탐정, 국제탐정, 그러니까 외국에서 탐정을 따오고 우리나라에 탐정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겠죠. 이런 경우도 영업을 하기 위해서 영리 목적으로 할 때 이걸 갖다가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유사한 명칭 사용으로 보기 때문에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공인탐정 자격제도 운영위원회에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인사는 얼마나 반드시 임정해야 되나? 아까 암기되셨죠? 2분의 1 이상.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로 제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 생각에는 3분의 1이면 딱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 2번. 다음 중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유형 가운데 나머지 3개와 성격이 다른 것은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 자동차 무단 방치, 과적 운행 차량의 단속, 의무보험 미가입자 자동차 운행에 대한 적발. 근데 이게 헷갈리죠? 설명드리면 과적 운행 차량 단속은 위에 거는 제가 차량 등록 사업소나 교통지도과나 관리과에서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과적 운행 차량은 도로를 실제 관리하는 부서 있잖아요. 국도관리청이 지방 국도를 관리한다던가 이런 도로를 직접 관리하는 기관의 사법경찰들이 주로 하는 게 과적 운행 차량 단속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중 특별사법경찰의 임명 과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이거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요. 그래서 좀 아셔야 되는 게 소속관서의 장이 지명제청서를 작성하여 검찰청에 제출한다. 이거 맞는 것 같죠?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지명심의회에 보낸다. 이것도 맞는 것 같고요. 검사장 위원장인 특별사법경찰관 지명심의회에서 심의한다. 맞는 것 같죠? 틀렸어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부장검사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위원장은 지명심의회 위원장은 검사장이 아닌 부장검사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약 정리와 관련돼서 시험의 일부 면제가 이번 과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특별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일부 면제 대상자로서 여기 나와 있죠. 경찰공무원, 검찰청 직원, 국가정보원 직원, 군수사기관 직원, 해양경찰청 직원으로서 수사정보 또는 유사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우, 그 다음에 특별사법경찰관리도 마찬가지로 10년이란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1차 시험 전체를 면제시켜주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분들이 수사나 조사 업무 해온 경력자 노하우 자체가 1차 시험을 안 봐도 된다는 이런 판단의 척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진행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사법경찰의 영역에 대해서 쭉 설명드렸죠. 산림부터 해갖고 문화재보호, 그다음에 원산지 표시 위반, 뭐 소방 관련된 것까지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인탐정 자격운영회 같은 경우는 자격운영에 대해서 그 사무국도 있겠죠. 사무국을 통해서 위원회를 정식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공인탐정협회하고 어떻게 시험을 출제할지 협의는 해야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는 위원회를 공인탐정 자격 제도 운영위원회라고 하고요. 경찰청 안에 두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